안녕하세요. 저는 퀀텀에서 SE를 담당하고 있는 유서명이라고 합니다. 퀀텀은 그동안 데이터 백업 스토리지 분야의 업계 리더로서 수십 년간 활동을 해왔고요. 축적되어 온 노하우를 활용하여 얼마 전 랜섬웨어에 감염해도 백업된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완벽한 보호 기술을 발표하고 특허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퀀텀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랜섬웨어에 대해서 대응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발표드리겠습니다. 앞선 세션들을 통해 랜섬웨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랜섬웨어의 파급력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먼저 2021년 엔터프라이즈 스트래테지 그룹이라는 리서치 그룹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3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랜섬웨어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의 40%에 달하는 기업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답변을 하였고요. 이 중 80% 이상의 피해 기업은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사례는 어떨까요? 지난달에 과기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고로 신고된 건수는 223건이었습니다. 2020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2022년에도 이러한 증가세는 더 급격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2022년 1월에 신고된 랜섬웨어 피해 사례를 보면 벌써 19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 피해를 입은 기업의 92%는 중소기업에서의 피해를 보았고요. 이 중 66%의 기업은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은 운영 데이터만 있는 상태에서 랜섬웨어로 인한 감염을 당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데이터를 유실 혹은 파손되었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랜섬웨어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는 가상화폐, 즉 코인의 대중화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2000년도 초반부터 발생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2010년도 중반까지는 피해 사례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 랜섬웨어의 가장 큰 목적은 고객의 데이터를 인질로 삼아서 돈을 갈취해내는 것인데요. 이전까지는 돈을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추적이 되었고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랜섬웨어를 통한 돈벌이를 하는 악의적인 범죄 집단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추적할 수 없는 그리고 잡히지 않는 그러한 안전한 수금 수단이 생기니까 랜섬웨어는 안전한 돈벌이로 인식이 되게 된 것이고요. 이를 악용하는 범죄 조직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들 범죄 조직은 더욱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랜섬웨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던 조직들은 이제 더 이상 직접적으로 범죄를 수행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랜섬웨어를 개발해서 기술은 잘 모르지만 이를 악용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그러한 형태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이유로 인해서 올해도 랜섬웨어 공격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21년도 랜섬웨어로 피해를 가장 많이 봤던 업종은 어디일까요? 2021년 랜섬웨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업무 분야는 국내외 모두 제조업 쪽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랜섬웨어의 위험력은 어느 한 업무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제조업 외 고객분들께서도 랜섬웨어 대비를 검토하셔서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시점인 듯 합니다. 작년부터 랜섬웨어 공격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수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데이터 분야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은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태로 이루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랜섬웨어로 인해서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이러한 심각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랜섬웨어는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닌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킬링웨어로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의 랜섬웨어 피해 사례를 몇 가지 공유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랜섬웨어 피해 사례로 많이 이슈가 됐던 클로니얼 파이프라인인데요. 많이 이슈가 되었던 클로니얼 파이프라인은 5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데이터 복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터 복구를 위한 금액을 지불했음에도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구하고 정상화하는 데까지는 수주간의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동안의 시간 동안 소비자들은 그만큼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2020년과 2021년에도 몇 건 더 있었었는데요. CNA 파이낸셜과 브레탕, 카세아 같은 기업들의 피해 사례입니다. 이들 또한 랜섬웨어로부터 공격을 받고 데이터를 인질로 잡혔고요. 정상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복구하고 서비스가 정상화된 경우를 마주하게 되면요. 저는 이들 기업은 정말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랜섬웨어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랜섬웨어에 감염된 후 요구 금액을 지불을 해도 데이터가 완벽히 정상화된 경우는 고작 8%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기업들이 랜섬웨어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데이터도 잃고 돈도 잃은 그러한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랜섬웨어 피해는 데이터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것을 잃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앞 사례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복구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대응했던 기업의 사례를 같이 공유하려 합니다. 게임 회사로 유명한 일본의 캡콤인데요. 캡콤은 2021년에 나그라노코라는 해커 조직에 의해서 랜섬웨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약 1TB 규모의 데이터 규모의 인질로 잡히고요. 하나로 122억 원의 대가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캡콤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대가에 대한 지불을 거부하여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손실된 데이터는 백업된 데이터 등을 통해서 복구했는지는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은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범죄 조직은 유출해간 문서를 웹상으로 공개하고 정보를 판매하는 등으로 피해 기업에게 2차 피해까지 입혔습니다. 유출된 데이터는 기업의 기밀에 해당하는 개발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 정보 및 임직원 정보 15,000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되었던 사례입니다. 앞서 얘기 드린 사례들은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불편함만 감수하면 됐다면요. 최근에는 사람의 생명에도 영향을 주는 의료 영역까지 랜섬웨어는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20년 사례 중에 독일의 한 병원이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해서 IT 시스템이 중단되었고요. 환자를 진단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응급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병원은 32km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치료의 골든타임이 지나 환자는 사망하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사고가 되었습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이제 사람의 생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랜섬웨어는 킬링웨어라고 불리면서 더욱더 파급력을 넓혀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된 증상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이나 확장자를 변경하거나 배경화면에 감염을 알리고 돈을 지불하라는 표시가 되거나 부팅이 안 되는 증상들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파일이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파일을 사용하고 싶으면 돈을 지불해라 라는 알림이 뜨는 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아무래도 랜섬웨어 방어나 예방 같은 전략을 수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랜섬웨어의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유형의 랜섬웨어 공격 등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도 뚫릴 수 있다 라는 것이 현황입니다. 이렇게 방어 전략이 뚫리고 감염됐을 경우에 즉각적인 대응책도 중요한데요. 효율적인 대응 전략으로 몇 가지를 보자면 첫째, 네트워크 차단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확산을 막아야 하고요. 둘째, 외부 저장 장치 연결을 해제해서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IT 관계자,
혹은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서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넷째, 부팅이 안 되는 유형의 랜섬웨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PC의 전원은 끄지 마시고 켜진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가능한 한 많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백업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대상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감염된 데이터는 너무나도 소중해서 몇십억의 합의금을 지불해서라도 데이터를 복구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복구하는 복구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데이터가 100% 복구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랜섬웨어에 감염된 후 요구 금액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완벽히 돌려준 경우가 8%에 불과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요구 금액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돈은 돈대로 나가고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유실되는 이중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률이라는 것이죠. 둘째, 몸값 금액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랜섬웨어로 인해 요구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나면요, 범죄 조직은 기업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해서 더 악랄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을 받고도 일부 데이터만 돌려준다면 기업으로서는 이미 돈은 지불했고 나머지 데이터는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범죄 조직에서 요구하는 더 큰 금액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셋째, 데이터만 돌려줍니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정말 운이 좋아서 8%의 범위 안에 들어서 데이터를 완전히 복구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조직이 어떻게 공격에 성공했는지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다시금 공격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다시금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면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전략이 가장 최우선인데요.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몇 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부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단계, 진위 지점부터 엄격한 정책과 관리를 통해서 랜섬웨어가 데이터로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 그 시작점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서버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사용자 단계의 예방책인데요. OS 및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서 보안을 높여주시고요. 가능하다면 계정 및 암호는 멀티 인증 체계를 구축을 해주세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휴대폰 앱을 이용해서 인증 절차를 한 번 더 하는 수준의 등급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과 메시지의 링크 클릭 금지는 수차례 들으셔서 누가 이런 거에 걸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랜섬웨어가 보내오는 이러한 악성 메일들의 제목은 사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거나 업무에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로 작성돼서 오는 공격 유형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보안 교육으로 앞서 얘기한 예방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요. 감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기부에서도 보도자료의 필수적인 항목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중요한 백신 및 백업 인프라 구성을 반드시 권장드립니다. 백업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는 환경에 맞는, 고객의 현재 환경에 맞는 최적의 인프라 선택부터 시작되는데요. 먼저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백업 인프라를 얘기를 한다면 외장형 NAS, 외장형 하드, 디스크 스토리지 시스템, 테이프 스토리지 백업, 그리고 최근에는 클라우드를 이용한 데이터 백업 형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선택 기준에 따라 선택하셔서 도입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기준이 되어주는 항목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는 용량 확장성, 사용하는 데이터의 규모에 따라 소규모 용량으로부터 대규모 용량까지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안정성입니다. 대부분의 백업 인프라는 저장된 데이터는 최후의 보루다 라는 신념으로 데이터 보호에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생겼을 경우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복구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정성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여기서 비교되고 있는 백업 인프라 유형 중에서 현존하는 시대에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안을 꼽자면 테이프 스토리지 백업 방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USB 연결을 통한 외장형 NAS 아니면 하드디스크 등의 가장 저렴한 그런 방안들이 있지만요. 용량 확장성, 데이터 안정성, 랜섬웨어 예방 기술 등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서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 인프라로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랜섬웨어 예방 기술 제공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백업된 데이터를 웜 같은 기술로 데이터 변조를 예방하거나 논리적으로 분리된, 즉 파티셔닝된 공간에 데이터를 보관해 두는 기술들을 제공하는 형태 등을 논리적인 랜섬웨어 예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랜섬웨어 예방 기술은 꽤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랜섬웨어 공격이 백업 인프라의 관리자 권한까지 해킹해서 얻게 된다면 논리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러한 백업 데이터 또한 랜섬웨어 공격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가 점점 확산되고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논리적인 랜섬웨어 예방으로는 부족해지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퀀텀은 이러한 리스크조차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물리적인 랜섬웨어 방어 기술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용량 확장성, 안정성,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최적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퀀텀은 40년 이상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 및 데이터 보호 분야에서 업계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많은 고객분들이 퀀텀의 테이프 라이브러리와 중복 제거 스토리지를 도입해서 중요 데이터 보호 방안으로 활용하고 계시고요. 백업 스토리지에서의 퀀텀의 서비스를 높게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퀀텀의 백업 스토리지 라인업은 먼저 S3 API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액티브 스케일이 있습니다. 급증해져만 가는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지이고요. 무제한적인 확장성과 장기간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보호 기술들, 그리고 S3 표준화 기술의 뛰어난 호환성, 마지막으로 비용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크 기반의 고성능 중복 제거 백업 스토리지인 DXi 제품군입니다. 가상화된 테이프 저장 장치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가장 차별적인 부분은 저장 데이터들에 대한 중복 제거와 압축 기능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중복 제거와 압축을 한 뒤 저장하기 때문에 뛰어난 용량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4대1에서 최적의 환경에서는 20대1 이상의 용량 효율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 백업 스토리지 제품입니다. 세 번째로는 테이프 미디어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는 테이프 스토리지 제품군이 있습니다. 테이프 스토리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IT 인프라에서 장기간 데이터를 비용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올드한 기술, 낡은 기술로도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네, 테이프 스토리지는 그만큼 오래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오래되기만 한 그러한 올드한 기술이라면 지금의 급변하는 환경에서 도태되어서 사라졌어야 하는데요. 최신 기술의 최전선에서 테이프 스토리지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예전부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테이프 스토리지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프 스토리지 기술은 지속적으로 개발되며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인데요. 작년 말 시점에 LTO9이라는 새로운 규격으로 보다 비용 효율적인 저장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백업 스토리지 제품군에서 가장 기본적인 본질로 생각하는 부분은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보호입니다.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테러로부터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시켜 나가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이 중에서 얼마 전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여서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완벽한 데이터 보호 방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된 테이프 저장 장치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테이프 저장 장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효율적인 부분 외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테이프의 가장 기본 본질은 저장된 데이터의 안전입니다. 예전부터 데이터 저장이 완료된 테이프는 장치에서 분리해서 별도에 마련된 금고 같은 그러한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안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오프라인 볼팅 아니면 오프라인 소산이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보관 방식은 랜섬웨어로부터 완벽한 보호 수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가 아무리 고도화되고 발전되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빼내어지고 분리되어서 별도의 금고에까지 보관한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보안 수준을 제공하는 방법에도 단점이 있었는데요. 관리의 복잡성 부분입니다. 원하는 데이터가 어떤 테이프에 있는지, 그 테이프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테이프는 잘 보관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관리자의 책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소산을 적용하는 환경에서는 관리자의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퀀텀은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서 널리 사용되지 않았던 오프라인 소산 기술을 발전시켜서 랜섬웨어에 대해서는 완벽한 보호 수준을 제공하며 관리자의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는 랜섬 블럭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발표하고 추가하였습니다. 랜섬웨어가 사용자의 시스템에 침투하는 경로는 모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면 랜섬웨어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인질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접근을 막기 위해서 관리자 권한이 없으면 접근할 수 없는 논리적인 구역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관리자의 권한으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멀티 인증 체계를 거쳐야 하는 등의 보안 강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아직까지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진화해가는 랜섬웨어의 수법에 대응해 언제까지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해낼 수 있는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랜섬웨어의 진화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데이터 보관 방식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앞서 얘기 드린 테이프를 빼내서 다른 곳에 보관하는 오프라인 소산 방식처럼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네트워크와 분리시켜 놓는 물리적인 분리입니다. 퀀텀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랜섬웨어 대응 기술은 랜섬 블럭이며 랜섬 블럭의 가장 핵심은 물리적인 분리입니다. 물리적인 분리로 인해서 테이프 미디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도록 보호해주는 기술인 거죠. 그리고 테이프 미디어의 존재는 시스템에서 인지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로서는 별도로 관리해줘야 하는 그러한 복잡성을 없앴습니다. 동작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간단하지 않는 랜섬웨어에 대응하는 완벽한 차단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랜섬 블럭이 출시되기 전에는 퀀텀의 테이프 시스템은 액티브 볼트라고 불리우는 기술을 통해서 랜섬웨어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액티브 볼트 기능을 사용하면 쓰기가 완료된 테이프를 네트워크 연결이 없고 어플리케이션이나 네트워크에 표시되지 않는 안전하게 분리된 라이브러리 내의 파티션으로 테이프를 이동하여 랜섬웨어로부터 접근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랜섬웨어 대응에 이번에 발표한 랜섬 블럭과 그리고 같이 추가된
로지컬 테이프 블러킹 기능으로 스칼라 테이프 시스템은 기존 단일 단계의 랜섬웨어 대응에서 3단계까지 고도화하여서 보다 더 안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지컬 테이프 블러킹은 액티브 볼트 위에 추가 보안 정책을 통해서 지정된 슬롯의 테이프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동작을 거부하는 기술입니다. 지정된 테이프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관리자의 권한이 있어도 되지는 않고요. 운영자가 직접 테이프를 뺐다가 다시 넣어줘야 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랜섬웨어 공격에도 감염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보안 기술입니다. 여기서 보다 더 강한 3단계의 보안 기술은 랜섬 블럭입니다. 스칼라의 랜섬 블럭 기능은 간단하지만 독창적인 원리를 사용하여 테이프에 저장된 데이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테이프 장치 사이에 물리적인 장벽을 만듭니다. 이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어주는 것은 테이프가 위치한 매거진을 부분적으로 앞으로 밀어내어서 운영자가 물리적으로 매거진을 다시 삽입해 줄 때까지는 로봇이 테이프를 이동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것이죠. 하지만 로봇의 바코드 스캐너는 여전히 테이프의 바코드를 스캔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관리자는 테이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지,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보다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설명으로만 얘기 드렸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실제로 시연되는 것을 보시면은 정말 간단한 동작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동작이지만 랜섬웨어 같은 네트워크를 통한 접근으로는 절대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다 라는 점에서 완벽한 보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랜섬 블럭이 동작하는 시연 영상인데요. 보시는 화면은 퀀텀의 테이프 스토리지 장치입니다. 쓰기가 완료된 테이프 미디어가 랜섬 블럭으로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게 되고요. 테이프가 위치한 이 미디어 추출 슬롯, 즉 서랍 같은 이 슬롯은 앞으로 내밀어지게 됩니다. 방금 오른쪽 영상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오른쪽 서랍이 앞으로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랜섬웨어가 데이터를 변조하기 위해서는 테이프를 다시 빼와야 되는데요. 랜섬 블럭의 동작으로 발생한 이 물리적인 어긋남 때문에 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알맞은 정도의 어긋남으로 물리적인 이동은 안 되지만 테이프에 정보가 담겨져 있는 라벨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프의 정보들은 장치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해줘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관리자가 다시금 이 서랍을 수동으로 밀어 넣어준 뒤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좀 더 보안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점점 거칠어지고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를 드리고요.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백업 인프라 선택 기준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물리적인 차단을 통해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랜섬 블럭에 대한 기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퀀텀은 수십 년간 데이터 서비스 분야의 업계 리더로서 영향을 발휘해왔고요. 고객으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테이프 저장 장치의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의 원천 멤버로서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구축 사례를 통해 입증된 우수성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랜섬 블럭과 같은 물리적인 차단으로 완벽하게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진화해 나가고 있고요. 단일 등급의 데이터 보호에 그치지 않고 3단계로 고도화된 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고, 동시에 장치의 관리를 위한 접근에도 멀티 인증 절차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등 뛰어난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이프 저장 장치는 수세대 전에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안이었고요. 현존하는 데이터 저장 장치 중에서도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안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효율성을 통해 소중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 나아가고 업계 리더로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퀀텀이기에 믿을 수 있고 뛰어난 기술력으로 효율적인 데이터 보호 방안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다시금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소중한 데이터의 완벽한 보호, 퀀텀이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